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고향을 좀 다녀올라 했는데 일정을 취소하고 일이 밀렸어. 자, 352페이지, 351페이지 법정 채권에 대해서 표를 한번 정리해 놓은 것이고, 1차 준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런 표에 가피를 해가지고 이해를 하고 읽어내면은 1차, 2차 그걸로 다 해결됩니다. 지엽적인 거에 빠져가지고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학원에서 많은 지엽적인 거에 허송세월 보내게 만들죠. 그래서 신림동에 있는 강사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떨어뜨려주는 분들이 있죠. 내 입장에서는 공부할 때는 감사했지. 가만히 있어 떨어뜨려주니까. 352페이지 사람들이 참 아유 잔소리 그만하고 352페이지 사무관리, 법정채권의 민법, 채권법 각 측의 계약법 뒤쪽에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물론 법정채권 관계가 그것뿐인 건 아니죠. 수요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그다음에 각종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그런 것들도 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인정되는 법정 채권 관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법정 채권 관계라 해서 별도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인 거죠. 352페이지 사무관리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거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공부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지 일 하기도 바쁜데 남의 일을 왜 해줘?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있으니까 법 조문에 있고 그와 관련된 판례가 무지막지하게 있는 거지. 타인 사무에 개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지만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이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애가 자고 있는 거 보고 엄마가 밖에 애 줄 음식을 사러 나갔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아주 위태로운 일이 일어나면은 남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 어떡하나 이러면서 발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앞으로는 더 할지도 모르죠. 괜히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오해 사면은, 곤란하니까. 옛날부터 말이 있죠. 뭐, 남의 고구마밭 지나갈 때, 신발끈 고쳐 매지 말고, 남의 사과밭 밑에 지나갈 때 갓끈 고쳐 쓰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괜히 오해 살짓 하지 말라는 거죠. 또 그런 그만 오해하는 새끼들이 있어. 아유 정말. 하여튼 이에 타인의 사물을 그를 위하여 처리하여도 위법 등으로 처벌되지 않고 적법한 근거가 되는 것이 사무관리다. 이게 없으면 처벌받을 건데 사무관리라는 적법한 행위로서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부당이득, 불법행위와 더불어 법정 채권관계에 속한다. 사무관리 법적 성질, 사무관리는 적법행위이고 준법률행위 중에서 혼합사실행위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인을 위한 관리 의사 인식 을 약간 넘어서는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법률행위로서 혼합사실행위라고 본다는 거. 하여튼 사무관리는 법률행위는 아니다. 따라서 민법 총칙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무관리는 타인을 위한 관리 의사를 필요로 하므로 일단 사무관리자에게 의사능력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 성립요건 타인의 사무 처리가 있을 것. 사무의 타인성. 사무는 그 성질상 객관적으로 타인의 사무인 것과 자신의 사무인 것, 그리고 누구의 사무인지가 불명한 것이 있는데 타인 사무에 대해서 사무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자기 사무를 타인의 사무를 알고 관리하더라도 이거는 사무관리는 되지 않는다. 자기 사무 처리인 거죠. 누구의 사무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타인 사무로 관리하였다면 사무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게 다수설이다. 타인 사무의 적법성 및 대체성.
사무관리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무는 적법한 사무라 이른다. 당연한 이야기지. 사람을 불법 감금하고 있는 사무를 그 사를 위해서 한다고 신이도 공범이겠지. 적법한 사무여야 되고 대체성이 있는 걸 요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부작위를 요하는 사무나 신분행위 등의 일신전속적인 사무는 사무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당연하겠지. 살짝만 생각해 보시라고. 적법한 사무이면 그것이 사실행위이든 법률행위이든 일시적 사무이든 계속적 사무이든 상관없다. 타인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도 사무관리가 될 수 있다. 뭐 변제 쪽에 가면 또 이야기가 됩니다. 부탁 없는 제3자의 변제에 대해서 사무관리에 의한 구상권이 인정된다. 국가의 사무가 사무관리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 판례는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명상 근거 없이 국가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처리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개인,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이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은 적법, 위법 판단 대상 밖에 있을 것인데 결국에는 어찌 보면은 일단 위법하면은 뭐 불법행위 쪽으로 가겠죠. 뭐 그 타인을 위한 사무 처리하였지만 그 사무가 타인과 법률 및 계약상 관계없는 사무라면 타인을 위한 사무가 될 수 없다. 그 타인하고 관계 있는 거라 되죠. 즉 제3자의 누군가가 피고의 혼인 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동혼인 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냐한 실부인 피고는 동혼인 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자를 위해서 저놈 아들 뭐 좀 보호 양육하면은 나중에 뭐 보상을 좀 받겠지 했다더라도 실제로 그 자하고 관계 없는 것이라면 그 자에 대한 사무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타인 사무관리의 범위, 타인 사무관리의 범위가 되는 행위는 즉 관리행위는 보존행위나 이용 개량행위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처분행위도 된다. 뭐 옆집이 양계장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주인이 뭐 친지가 아파가 병원에 좀 다녀온다라고 하면서 간 걸로 아는데 맨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그럼 이웃집 아저씨가 그 계란 썩는 냄새를 참고 있어야 되냐? 닭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어야 되냐? 들어가서 닭 모이를 주고 좀 청소도 하고 뭐 계란 썩는 것보다는 팔아치워 가지고 돈을 보관하고 있고 하는 게 그 옆집 양계장 주인 아이씨를 위해서 더 낫겠죠. 또 그렇게 선의를 베푸고 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막 하고 청소하고 했는데 주인 아이씨가 돌아와가지고 내가 그 닭 이불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네가 왜 관리했냐 이따위 식으로 하면은 벼락 맞아야지. 처분행위는 사실상의 처분행위, 닭을 폐기 처분하는 거, 법률상의 처분행위, 달걀을 매도 처분하는 경우 이런 것도 포함된다. 관리자의 행위 능력 여부, 사무관리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행위 능력은 요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입장. 타인 사무 처리 위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것 당연하죠.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있으면 그쪽에 따라서 처리가 될 거라고. 타인 사무 처리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계약상 또는 법률상 타인 사무 처리 의무가 존재한다면 그에 따른 효과일 뿐이고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안 하면은 자기가 채무불이행 등의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타인 사무처리의 근거된 계약이 무효 취소된 경우 매매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이어서 그 효과가 무효가 될 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닌 것이면 부당이득 반환 법리가 적용되고 그 매매계약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면 이미 이행된 것의 원인인 매매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 제3자와의 계약으로 타인 사무를 처리한 경우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조금이나 그 양계장 가지고 계속 예를 들죠.
그 A라는 사람이 양계장 주인이고 B라는 사람이 이웃집 사람인데 B라는 사람이 자기가 청소하려니까 자기는 힘에 부대껴서 청소를 못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A를 위해서 B가 제3자 C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해라 할 수도 있죠. 그럼 C는 B와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이고 B의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지 A하고는 관계없죠. 그때 B가 C한테 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C가 원칙적으로 A한테 돈 내라 할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람 C는 B하고 계약관계 때문에 한 것이지 A를 위한 사무를 처리한 게 아니라는 거지. 타인의 사무를 제3자의 계약에 의하여 처리한 것이면 그 제3자와 계약 법리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C는 A에 대한 사무관리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때 사무관리자는 B가 되는 거지. 즉, 그 제3자가 타인의 사무관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와 계약을 맺은 경우에 일하는 자와 제3자란 계약 관계에 의한 것이고 제3자와 그 타인은 그 사무관리 관계가 된다 해놨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하는 자와 제3자는 계약관계 그 다음에 그 타인하고 주인하고가 사무관리 관계가 될 것이고 이때 요 원래 그 주인하고 그 타인이 사무관리 관계입니다. 그 제3자하고 타인은 계약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일을 시킨 자와 주인하고 관계가 사무관리 관계 잘못된 겁니다. 이게 타인 사무처리에 관한 관리 의사가 있어야 된다. 물론 뭐 변경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그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타인에게 기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외부에 표시될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양계장 뭐 청소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어우 뭐 계란 좀 사가 갑시다 할 때 뭐 팔 수 있죠. 그냥 주인을 위해서 사무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함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 사무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이때 본인의 의사는 강행법규나 사일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이라 해야 된다. 강행법규나 사일질서에 반하는 본인의 의사는 존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사무관리의 효력 관리자의 주의 의무 본인의 이익 및 본인의 의사에 적합한 관리 의무 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서 관리해야 하고 그 주의를 결리한 때에는 재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따라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해야 된다.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된다.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관리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때에도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관리가 공고이익에 적합한 때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이 없다.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급박한 위해를 면하기 위해 그 사무를 관리한 때 이걸 긴급 사무관리를 하는데 그때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거. 그냥 옆집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뛰어 올라갔는데 애 우는 소리가 들어서 뛰어 올라갔는데 2층에 애가 있어. 근데 그래서 그러면 2층에서 애를 안고 뛰어내리든 아니면 하다못해 애를 좀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아이고 애를 하다가 다치면 어떡하 싶어 자기 혼자만 뛰어내려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옛날 형법 교과서에 보면은 그 소방관이 화재 처리하면서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그 높은 곳에서 아기를 그 창밖으로 던졌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책임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있긴 했었는데
통지 의무, 관리자는 관리를 개시한 때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리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빨리 본인에게 통지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알고 있을 때는 통지 의무가 없다. 관리계속 의무, 관리자는 관리계속 의무는 본인 그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관리할 때까지 지속된다. 관리를 개시한 후 마음대로 관리를 중단할 수 있다면 사무관리로 인하여 본인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는 중단하여야 된다. 관리자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민법은 일단 보수청구권 규정이 없습니다. 본인이 관리자에게 보수 지급 의무가 있다고 오신하고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그게 도의관님에 적합한 비체 변제가 되고, 보수 지급 의무가 없음을 알고도 보수를 지급했다면 그는 정려가 될 것이고, 판례는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상하여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보수청구권이 있다라는 것. 상법의 경우에는 있지만 민법상 사무관리에는 보수청구권이 없다. 그런데 판례가 358페이지 쭉 밑 그 위에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마지막 줄 통상 보수에 상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보수청구권을 판례가 인정한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는 것. 본인의 의무, 사무 관리하면서 필요비, 유익비 이런 것들 들어서면은 본인이 그거는 반환해 줘야 되겠죠. 사무 관리가 되면은.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 대변제 청구권이 인정되고,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현존이익 한도에서 비용 상환, 이는 부당이득에서 선의의 수익자 반환 범위와 같다는 거. 손해보상 의무,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무관리의 위임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준사무관리. 사무관리는 타인의 사무를 법률상 의무 없이 본인을 위해서 사무 처리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준사무관리, 타인의 사무를 자기 사무로 잘못 알고 처리하는 오신사무관리, 타인의 사무임을 알면서 이를 자기의 사무로 처리하는 불법 사무관리를 포함해서 준사무관리라고 일단 개념 정리하고 있는데, 오신사무관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리 의사가 없으므로 여기서의 사무관리가 아니고, 이때 관리자의 선의무과실이면 부당이득의 범죄를 적용하고, 관리자가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 범죄를 적용한다. 불법 사무관리에서는 사무관리에 준하여 관리자의 특수한 재능으로 인하여 이익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게 나와. 그러니까 타인의 사무임을 알면서 이를 자기 사무로 처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길 가다가 그릇 팔고 있는 아저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그릇이 만 원짜리인 줄 아는데 자기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2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원래 주인이 팔았으면 만 원에 팔았을 건데 길 가는 이 사람이 딱 해가지고 2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만 원의 차액의 수익, 그걸 누가 가져갈 것인가? 와 관련된 문제라고. 그래서 이러한 사무관리자의 특수한 재능으로 인한 이익까지 반환해야 된다. 사무관리는 사무관리와 관련된 이익은 전부 본인에게 기속돼야 되니까. 그러나 부당이익이나 불법행위로 처리한다면 관리자의 특수한 재능으로 인한 이익은 그자의 것이 되기 때문에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불법 사무관리와 관련된 모든 이익을 본인에게 기속시키기 위해서 이거 사무관리에 준해서 처리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냥 법이 명확하게 없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일단 법은 법대로 가는 거죠. 그렇다 이것이 물론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냐, 구체의 탄생이 중요하냐, 그런 논의가 있고. 부당이득 357페이지 어디든 이게 주관식에 나올 건 아니지만 나오면은 본인이 논리 정리하면 되죠. 부당이득
소송 들어가면은 이제 뭐 자기한테 일단은 유리한 쪽으로 전개를 하는 거지 뭐. 결론은 판사님이 내리겠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답이 없으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거겠죠 결국에. 부당이득 그대로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